정말 베크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절대 파괴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항상 돌아오는 일종의 불멸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는 분명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시리즈 전체에 영감을 준 게임인 던전 앤 드래곤이 이미 베크나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이 영상이 업사이드 다운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던전 앤 드래곤이란 무엇일까요? 아직 몰랐다면 이 게임이 시리즈 전체의 기반이 되는 핵심 작품입니다. 이름, 몬스터, 참고, 규칙 등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게임에서 데모고르곤, 아조타멘테스, 그리고 물론 베크나 같은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이 게임은 당신과 친구들이 마법사, 영웅, 다양한 종류의 몬스터가 가득한 중세 판타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게임이 베크나의 실제 작동 방식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베크나는 평범한 몬스터, 악마, 드래곤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리치입니다. 그런데 리치란 무엇일까요? 진정해, 아직 모르겠어? 그건 조금 뒤에 설명할게. 왜냐하면 그게 베크나의 약점을 이해하는 열쇠거든. 지금은 이것만 생각해봐. 리치는 영혼을 몸에서 분리할 만큼 강력한 마법사야. 그리고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베크나는 불멸이 됐지. 그를 쓰러뜨리는 건 머리에 총알 쏘는 것만큼 쉽지 않아. 이제는 아니야, 친구들. 베크나는 바퀴벌레보다도 더 쓰러뜨리기 힘들어. 이건 여러 설명이 필요한 다소 복잡한 과정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설명해주고 나서 네가 베크나를 만나게 된다면 이게 네 목숨을 구할 수도 있어. 리치를 쓰러뜨리려면 최소한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전설적인 아이템, 정신간섭, 올바른 전사의 배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은 필락테리, 영혼의 단지가 필요해. 그리고 그래,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은 기묘한 이야기 안에 각각 대응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던전 앤 드래곤에서 전설적인 아이템들은 불멸의 존재조차 해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물건들이야.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기묘한 이야기와 가장 관련 있는 것들만 언급할게. 예를 들면 소멸의 오브는 휴대용 블랙홀로 멀티버스의 어떤 것이든 지워버릴 수 있어. 무언가 건드리면 금방 사라져. 기묘한 이야기도 그래. 이것은 뒤집힌 세계의 파괴적인 균열일 수도 있고 통과하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포털이거나 차원이 붕괴되는 지점일 수도 있어. 육화된 어둠에서 지금까지 쓰인 것 중 가장 어둡고 위험한 주문들이 담긴 마도서야. 이 책을 통해 베크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그의 마법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그의 힘을 그에게 되돌려 쓸 수도 있어. 스트레인저 싱스에서라면 헨리 크릴, 업사이드 다운, 그리고 그 기원에 숨겨진 모든 정보와 같은 거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다른 전설적인 아이템으로는 빛나는 무기, 축복받은 유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카즈의 검이 있어. 이 검은 에디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걱정 마, 곧 이 부분 이야기할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시리즈 안에서 신비한 무기, 초능력 물건, 업사이드 다운의 유물, 아니면 11의 새로운 능력으로 재해석될 수 있어? 이제 전설적인 아이템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정신 간섭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여기 던전 앤 드래곤에서 베크나의 가장 직접적인 능력 중 하나가 있어. 리치를 약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거야. 정신적인 집중을 잃으면 그의 주문이 풀리고 방어력이 약해지며 쉽게 공격당할 수 있게 돼. 스트레인저 싱스에서 이미 본 적 있어. 맥스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덕분에 살아남았어. 예고편에서 우리는 높은 소리와 주파수를 들었고 스티브의 튜닝된 차가 들어오는 장면도 있었어. 그 차는 정신적 장벽을 깨기 위해 준비됐지. 이 모든 것은 베크나의 정신을 공격해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거야. 심지어 원스는 베크나의 정신에 직접 들어가서 그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어. 원래 이야기에서 올바른 전사의 배신으로 베크나는 단 한 번만 패배한 적이 있어.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알아? 바로 카스, 그의 최고의 전사였어. 적도 아니었고 영웅이나 라이벌 마법사도 아니었어. 베크나가 절대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 카스가 진짜로 그를 쓰러뜨렸어. 그의 육체를 파괴하고 손과 눈을 뽑아버렸으며 그를 자기 차원 밖으로 쫓아냈지.
그리고 에디가 시즌 5에서 돌아올 때 그는 시리즈에서 카스의 완벽한 구현이 될 것이고 내부에서 베크나를 배신하는 역할을 맡게 될 거야.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사실 기묘한 이야기에 근거가 있고 던전 앤 드래곤 세계관과도 연결돼. 하지만 이 부분은 왜 에디가 시즌 5에 돌아올까라는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 좋아, 이제 진짜로 베크나의 최종 약점을 이해하려면 진짜 리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 리치는 자신의 영혼을 필락테리라고 불리는 물건에 나누어 담기로 결심한 매우 강력한 마법사야. 리치가 이렇게 하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의 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나이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제 그는 타격이나 무기로도 죽지 않아. 심지어 몸이 폭발해도 말이야. 왜냐하면 그의 육체가 파괴되어도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지. 베크나는 사실상 불멸이기 때문에 그를 육체적으로 끝내는 것은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야. 필락테리가 남아있는 한 베크나는 항상 돌아와. 네가 그를 불태우든 때리든 쪼개든 날려버리든 상관없어. 그는 언제나 다시 돌아오지. 마치 그의 영혼이 클라우드에서 내려와 다시 다른 몸에 깃드는 것과 같아. 필락테리는 기본적으로 그의 충전기, 마법사, 백업 파일이나 외장 배터리 같은 거야. 그래서 그의 필락테리를 파괴하지 않으면 베크나를 파괴할 수 없어. 그럼 필락테리는 어떻게 파괴해?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지는데, 필락테리를 파괴하려면 아주 특별한 것들이 필요해. 던전 앤 드래곤에서는 오브 아니힐레이션이나 카즈의 검으로만 파괴할 수 있어. 어둠이 깃든 서적의 의식, 신성한 마법, 넘버 마법사. 그리고 병. 펩은 물리적인 물체가 아니라 거꾸로 된 세계와의 정신적 연결입니다. 그래서 시즌4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백나는 자신의 집, 즉 헬리크릴이 괴물로 변한 그곳에서 활동했다고 언급합니다. 그 말은 그 집이 백나와 거꾸로 된 세계 사이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장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필락테리가 어릴 때 다른 세계와 소통하던 라디오였고 브레너가 연구실 중 하나에 보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이론은 거꾸로 된 세계 전체를 무너뜨리면 그의 마법의 근원, 연결고리, 그리고 영혼까지 모두 사라져서 완전히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묘한 이야기에서 베크나를 물리치는 마지막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을 말하기 전에 기묘한 이야기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리즈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이제 진짜로 시즌 5에서는 베크나를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시즌 5는 두 부분으로 나뉠 거예요. 그래서 시즌 5의 첫 번째 파트에서 아이들은 베크나의 육체를 물리칩니다. 그걸 위해서 음악, 주파수, 정신공격, 그리고 에디가 상징하는 카즈의 검 같은 강력한 물건, 아마도 그의 기타를 사용하죠. 그 후 베크나는 성장하고 시즌 5에서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의 필락테리를 파괴하기 위한 임무가 시작되죠. 이것은 그들이 라디오를 찾거나 헨리크릴의 집을 파괴하거나 그의 정신적 연결을 끊거나 업사이드 다운의 한 부분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인저 싱스의 내부 설정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세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베크나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완벽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패티 뉴비, 밤 뉴비의 여동생. 헨리 크릴은 어렸을 때 그녀를 사랑했었고 패티는 헨리가 자신이 보는 것을 유일하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어떻게 얻었고 뒤집힌 세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패티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헨리가 베크나가 되기 전에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정보는 아이들이 그의 필락테리어나 생명 유지 연결 고리를 밝히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베크나가 도시로 자신의 영혼을 실제로 물건에 넣었기 때문이 아니라 헨리가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감정적 유대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그 어느 때보다 잘 통제하게 된 11이 베크나를 더 직접적으로 공격할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에디가 돌아옵니다. 이상한 유령으로서가 아니라 서사적 힘을 가진 유일한 전사 카드의 상징으로서 말이죠. 베크나를 배신하고 그의 마지막 방어를 무너뜨리기 위해 베크나는 한 번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2번 쓰러집니다. 먼저 그의 육체를, 다음에는 필락테리를 파괴해야 합니다. 이 둘이 모두 무너져야만 베크나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시즌 1부터 아이들이 계속해온 게임에는 항상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베크나가 단순히 공격만으로는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혹시 그가 불멸의 악당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에디가 왜 돌아올지, 또 카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주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머리를 날려버릴 영상을 준비해뒀으니 업사이드 다운에서 만나요.